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와디즈의 정석 빠르게 40분 내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빠르게 복습 한번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펀딩으로 4.4억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금액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4억이라고 하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뭐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연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4천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10년을 전부 다 모아야 4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4.4억이 매출이지만 적은 돈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거는 출판사 없이 제작비 없이 혼자 본인이 쓴 PDF 전자책이 이런 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주제들이 펀딩이 되고 있는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블로그라든지 카피라이팅이라든지 비누 만드는 방법 혹은 산티아고 순례길 갔다 온 에세이 이런 것들도 판매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식 창업과 펀딩, 지식 상품과 펀딩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모든 주제가 가능하다는 점, 수익을 다시 말해서 매출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점, 선주문 후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펀딩을 통해서 개인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이 지식 상품과 펀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판 펀딩이라고 써놨는데요. 지식 상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왜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주제가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어떤 것이든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선주문 후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지식 상품의 경우는 리스크가 적은 게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없기 때문이죠. 재고도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합리적인 수익 구조. 네 번째로 브랜딩. 수익 구조는 종이책에 비해서 수익률이 월등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수료와 광고비를 빼면 본인 수익입니다. 네 번째, 브랜딩이죠. 와디즈 펀딩 이후에 여러 가지 강의 플랫폼이나 유튜브에 진출하거나 퍼스널 브랜딩의 구도화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지식 상품을 와디즈에서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워드, 스토리, 알림 신청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워드, 스토리, 알림 설정. 그 중에 알림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리워드는 뭐냐면요. 구성을 말하는 겁니다. 리워드는 상품이랑 똑같은 의미이고요. 어떤 구성을 어떤 가격으로 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리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면 기존의 펀딩 중에서 매출이 잘 나왔던 것들 이렇게 예시로 갖고 온 거거든요. 유튜브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글로벌 유튜브라고 하죠. 그리고 다이어트라든지 혹은 카카오 뷰, 부업 혹은 이모티콘 이런 것들 효용성이 있는 것들 혹은 자기 개발이나 취미용 이런 것들이 잘 팔립니다. 자, 앞에서 리워드 구성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세트 구성을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자책 하나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본 전자책에다가 온라인 강의, VOD 강의라든지 템플릿이라든지 카카오톡방 참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가격을 다르게 구성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PDF 전자책이 정가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슈퍼 얼리버드나 얼리버드를 구성을 하여서 할인을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매출을 정가가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라고 하면 정가를 10만 원으로 세팅을 하고 얼리버드나 슈퍼 얼리버드로 8만 원을 할인된 가격이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과거에 블로그 수익화 강의, 지식 상품이죠. 요거가 이제 펀딩이 잘 됐었는데 성공적으로 운영가 됐는데 이제 세트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PDF 전자책이죠. 그리고 키워드 비법서가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요 가격에 팔았다는 겁니다. 1번 세트. 자, 2번 세트 같은 경우는 아, 앞에서 1번 세트에다가 VOD를 추가한 거를 조금 더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세트 같은 경우는 앞에
2번 세트에다가 카톡성 컨설팅과 마케팅 채널을 추가해서 이렇게 비용을 올려받고 있죠. 네, 이렇게 구성을 달리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구성을 달리 가져가시면서 가격 구성도 다양하게 가져가면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매력적인 가격대, 여러분이 판매하고자 하시는 가격대가 음, 지불 용의가 있는, 고객들이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대여야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조사가 되어 있는데 40%가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28.2%가 3만 원에서 5만 원. 그러니까 70%에 가까운 수가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다라고 조사에 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어떤 가격에 판매할지 정하실 때 이런 조사를, 통계를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자, 물론 10만 원 이상도 16.7%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도 16.7%가 응답을 했다.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여러분의 상품이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리워드라는 거는 고객에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전자책도 하나의 전자책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전자책만 있는 게 아니라 VOD 강의를 추가해 볼 수 있겠죠. 혹은 1대1 컨설팅, 1대 다 컨설팅이 가능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카톡방 운영, 유료 카페 참여권, 줌 강의, 오프라인,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라이브 강의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펀딩 성공의 3요소 중에 지금 두 번째 왔습니다. 펀딩 스토리죠, 스토리. 성공적인 펀딩을 위한 스토리는 뭐냐? 자, 유통, 온라인 커머스와 온라인 커머스의 상세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는 와디즈 펀딩에서는 상세 페이지, 온라인 커머스에서의 상세 페이지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느냐면 온라인 커머스에서의 체류 시간은 30초인데 반해서 와디즈 스토리의 체류 시간은 3분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고객들의 성향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쿠팡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 많이 보시나요? 오래 보시나요? 30초 이상 보시나요? 거의 그 안에 구매 결정이 끝나죠. 어떤 상품인지 정보 조사는 이미 다 끝나 있고 어떤 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는 내가 생각한 상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후기 간단히 보고 그러고서 구매 결정을 장바구니에 담거나 즉시 구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나 와디즈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와디즈는 체류 시간이 3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서포터의 관점을 생각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재미있고 잘 읽히는 스토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스토리는 어떻게 쓰는지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와디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더보기에 캐스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 에디터들이 써놓은 칼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4~5개 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것들을 싹 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방법은 잘된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지금 잘 나갔던 펀딩들이거든요. 지식 상품 중에 잘 나갔던 것들, 이런 것들 와디즈 사이트 들어가셔서 매출 순으로 정렬하신 다음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겁니다. 하나씩 다 들어가서 상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최소 5개 정도 보시면 어느 정도 패턴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구성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패턴이라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잘 되는 스토리들은 이런 구성들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후킹 포인트, 그다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소구, 그다음에 후기를 이미지화해서 넣는다든지 리워드를 간단하게 소개한다든지 이 펀딩의 장점을 요약을 한다든지 이런 구성들을 적재적소에 넣는 음,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후킹은 어디에 들어가는 게 효과가 좋은지, 후기 이미지는 어디에 들어가는 게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공적인 펀딩을 위한 3요소 중에 2개 끝났고요. 마지막 하나인데요. 알림 신청자 모으기입니다. 알림 신청자. 자, 와디즈 펀딩 같은 경우는 온라인 커머스랑 다르게 알림 신청 기간이 있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첫 3일, 첫 3일 동안에 보시면 이게 매출 그래프거든요. 전체 펀딩액의 50에서 70%를 첫 3일 기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50에서 70%가 첫 3일 발생한다는 거는 기존의 알림 신청자들 중에서 펀딩이 열리자마자 본 펀딩에 참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을 때 상황을 지켜보면 처음에 3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림 신청자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놓을수록 전체 펀딩 매출이 늘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3일의 펀딩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 펀딩 알림 신청 기간, 그러니까 본 펀딩 이전에 알림 신청 기간을 따로 시작을 둬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기간에 알림 신청자 수를 늘려야 한다. 그거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알림 신청자 수의 10에서 30%가 평균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3천만 원 이상 펀딩을 하려면 보통 알림 신청자 기준 1000명 정도 모았을 때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림 신청자를 최대한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총 3개로 정리를 했는데요. SNS 그리고 지인, 내 SNS 혹은 지인들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를 돌리는 방법이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내가 소속된 커뮤니티 혹은 목적을 위해 가입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식상품의 장점이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요. 뭐냐면은 원가가 없기 때문에 알림 신청자 수 모으는 데 사용할 광고비를 제작비처럼, 그러니까 일반 공산품이나 이런 것보다 광고비를 더 써도 그만큼 부담이 덜합니다. 이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는 보통 외부로 나가는 SNS 광고, 그다음에 와디즈 내부에서 태우는 CRM 광고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필수는 아니더라도 큰 매출을 내가 목표로 하고 있다면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광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 광고가 있고 CRM 광고라는 게 있는데 SNS 광고는 보통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디즈 광고를 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광고가 있다. 그다음에 와디즈 내부에 SNS 광고 돌릴 수 있는 비즈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선충전하시고 거기에 소재를 등록을 하셔서 와디즈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직접 페이스북 광고 센터에 들어가지 않고도 페이스북 광고와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구글 애드랑 기타 광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1년이 안 됐잖아요. 제가 했을 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2가지만 했었습니다. 자, 펀딩 전에 좋은 광고 소재를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던 광고 소재를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자책이시라면 그냥 어, 2D 이미지보다는 이렇게 3D 모업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이제 도서 모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좀 약간 고퀄리티로 하시려면 재능 마켓, 크몽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인물류인데요.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신뢰도가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좀 잘생기신 분이라면 외모적으로 장점이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아, 이목을 또 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후킹류가 있는데요. 재밌는 만화라든지 이제 딱 관심을 사로잡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모든 광고가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안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 보장 내용은 절대 안 됩니다. 보장한다. 이런 내용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요. 선정성이 있는 광고라든지 폭력성이 있는 단어라든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든지 마약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와디즈 내부에서 1차로 검토를 하고 페이스북에서 2차 검토를 해서 검수가 끝난 광고만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정상적인 광고라면 모두 다 통과가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면 좋을 광고 지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클릭률, 전환율,
광고 클릭 대비 전환율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클릭률은 이제 여러분의 광고를 보고 클릭하는 비율이죠. 높을수록 좋지만 보통 3% 이상이면은 우리가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사전 알림 신청 이전에 3% 이상 되는 광고 소재를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알림 신청 시작하고 나서 이걸 테스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SNS 광고를 돌리실 예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3% 이상 나오는 광고는, 그러니까 클릭률이 3% 이상 나오는 광고는 여러분의 무기라고 생각하시고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알림 신청 전환율. 그래서 알림 신청을 하게끔 만드는 비용. 한 명을 알림 신청하게끔 만드는 비용. 이거는 낮을수록 좋겠죠. 비용이니까. 그래서 6,000원 이하면 좋다라고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 클릭 대비 전환율. 이런 거는 상세 페이지 한번 들어와서 이탈되지 않고 구매까지 일어나는 비율. 보통 15% 이상이면 우리가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충이라도 평균적으로라도 알려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목표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기준을 딱 잡으셔서 이 정도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시게끔 도와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딩이라는 거는 판매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커머스와 다르게. 그래서 아, 알림 신청 기간 이전에, 알림 신청 시작하기 이전에 광고 소재를 3% 이상 넘어가는 거를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만들어 두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는 5%라고 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광고율이. 피로도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5% 나오는 거는 만들기가 쉽지는 않고요. 한 3%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3% 이상 되는 거 3개 이상 목표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림 신청을 위한 SNS 광고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지금 CRM 광고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보통 본 펀딩, 알림 신청이 끝나고, 이제 본 펀딩 시작하면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물론 알림 신청 기간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CRM이라는 건 뭐냐면, 와디즈를 친구 추가하거나, 앱을 설치하거나, 이런 고객들이 있을 거잖아요. 와디즈를 자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그런 분들한테 앱, 앱이나 와디즈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배너 형식의 광고라든지 그런 식으로 오픈 예정 페이지 혹은 펀딩 리스트 페이지 혹은 펀딩 홈에 이렇게 배너로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카톡에 푸시 알림으로 보내는 광고라든지 앱 와디즈 앱을 켰을 때 메인으로 뜨는 광고 카톡 단독 푸시 카톡 보통은 이렇게 여러 개 묶어서 푸시가 나가는데 단독으로도 보낼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핸드폰에 카톡, 와디즈 앱의 푸시를 이용한 이런 메시지 앱 푸시라든지 이런 광고들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단가가 꽤 나갑니다. 저희가 CRM은 요거를 하나 해봤는데 모두에 작업할 때 이게 100만 원짜리입니다. 딱 한 번 보내는데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타겟을 관심이 있을 만한 타겟에게만 뿌려줍니다. 그리고 모수가 많아요. 1만, 2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도 100만 원 써서 150만 원 매출 만들어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 이상 늘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쨌든 이런 광고들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CRM 같은 경우는 본 펀딩 때 그래서 보다 효율적이고 이제 오픈 예정 때 알림 신청 모으는 용도로는 SNS 광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말씀드렸죠.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다. CRM 중에서도 카톡 푸시, 앱 푸시, 리스트 배너는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광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극히 일부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커뮤니티에서 모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이버 카페라든지 다양한 클리앙, 보배드림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 많이 있잖아요. 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강의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품 펀딩을 준비 중이시라면 그에 맞는 카페 같은 데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를 발행을 계속하면서 알림 신청자를 모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한 끝인데요. 팬과의 소통입니다. 팬과의 소통. 이제 새 소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와디즈 펀딩은 이렇게 주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새 소식이라고 해서 이제 서포터들과 꾸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형식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서포터분들과 꾸준하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FC와 이메일이 전송이 되어서 서포터들이 여러분들을 자주 이렇게 보게끔 하면서 친해지고 익숙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규모의 펀딩 때부터 서포터들에게 하나하나 편지 쓰고 전화를 돌렸다는 메이커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펀딩 하나 열면 몇 천만 원씩은 기본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진심이라면 와디즈를 통해서 찐펜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늘려가는, 찐펜을 늘려가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소식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쭉 내가 발행한 새 소식이 이렇게 쌓이는데요. 여러 가지 뭐 이벤트라든지 안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내가 왜 이런 걸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소통이 바로 찐펜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 소식 하면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추천을 드리는 새 소식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예정 단계, 알림 신청을 받는 단계죠. 그때는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게 된 이유, 동기, 이야기 이런 거.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오픈 예정 이벤트 혹은 오픈 2시간 전 안내. 이건 지금 필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을 알림 신청해 놓았더라도 본 펀딩을 시간을 기억하지 않아요. 서포터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림, 공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고객들에게 FC라든가 이메일이 안내가 되기 때문에 음, 본 펀딩에 참여할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펀딩 단계에서는 본 펀딩이 시작한 지 48시간, 72시간 이런 이벤트를 열면서 새 소식을 하면 오픈하자마자 알림을 받았던 사람, 이거 망설이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이틀 뒤, 3일쯤 해서 적절한 시간대에 이벤트를 한 번씩 해서 하면 그때 망설이던 사람들도 참여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결제에 대한 안내, 상품 발송에 대한 안내 관련해서 고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세수로 발행하면서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내 펀딩 상품은 고객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상품도 그렇지만 돈만 벌려고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시혜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겠죠. 네, 결국 메이커의 진심이 커머스와 펀딩의 다른 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품 안에 고객들을 향한 마음과 진심이 꼭 담겨 있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어떤 매출의 그 기본에는요, 매출의 그 속성에는요, 본질, 가치죠, 가치. 어떤 그 상품의 가치. 본질은 가치라는 겁니다. 거기에 홍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알려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매출인데 홍보는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서 혹은 이런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내 노력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본질은 이거보다 홍보보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치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치. 서포터들에게 내가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고민을 가장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